이런 타이밍 가지고 어떤 성질이나 특성, 질감을 또 표현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프레임과 스페이싱의 간격과 시간의 차이를 두면서, 예를 들어서 그게 가장 쉬운 게 공튀기기라고 해요. 그래서 공튀기기 같은 걸 보면 이 공이 어떤 무게로 떨어질 건지는 이 공의 위치, 시간과 위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는 여기에 있는 스페이싱이 커서 퍽 떨어지고, 가벼운 거는 아주 미세하게 더 많은 프레임을 쓰고 내려가고. 그러면 그러니까 3D 상에서 이 공이라는 거에 성질을 시간과 프레임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 분명히 이 공은 아주 가벼운 풍선공이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떨어졌다가 많은 시간을 두면서 쓰죠. 대신 무거운 거 같은 경우는 보면 엄청 무겁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을 들여서 올다가 내려올 때 보여드릴까요? 내려올 때는 정말 순간적인 간격으로 퐁 떨어지죠. 이 표현으로 이 3D 상에서 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무게감 표현은 이게 굉장히 좀 나중에 애니메이션 쪽으로 어려운데, 이제 초반에 어려운 것들이 이 3D 공간에서 내가 움직이는 캐릭터가 어느 정도 무게를 갖고 있는지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타이밍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끔 애니메이션 좀 완전 잘 안 되는 거 보면 이게 막 우주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거 자체의 캐릭터나 어떤 게 물질에 무게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무게감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무거운 물질을 표현할 때는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주 무거운 거는 가속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무게를 움직이려면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가 무게에 따라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아주 힘을 줘서 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감속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투포환 던지는 거 있죠. 쿵쿵쿵쿵 해서 이 무거운 걸 던졌어. 그 다음부터 휙 던지고 가만히 있으면 이 무게가 되게 가볍구나 할 수 있는데, 던지고 나서 이런 거는 이 던지는 힘 때문에 이걸 감속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무게를 애니메이션을 표현할 때 가벼울 때는 그냥 이렇게 들면 되는데, 이거를 무겁게 표현하려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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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무게감을 가속하기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멈추게 할 때 감속이 힘들어서 아주 무겁게 해서 천천히 감속하게 하는 그런 걸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무게감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는 느리고 빠르고에 대해서 이 캐릭터의 성격을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캐릭터는 빠른 캐릭터가 있고 어떤 캐릭터는 느린 캐릭터가 있어서 이 캐릭터의 성격을 타이밍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뭘까요? 두 명은 완전 다른 캐릭터잖아요. 근데 조이는 엄청 빠르게 움직여요, 계속. 근데 같은 애니메이션에 있지만 슬픔이는 그냥 기본적으로 동작이 느리죠. 그런 컨셉으로 이 캐릭터의 성격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캐릭터를 먼저 잡을 때 이미 얘는 좀 빠르고 스냅피하게 움직이는 캐릭터야 이 캐릭터의 성격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얘는 모든 움직임이 빠르기보다 그냥 스무스하게 움직이면서 이 캐릭터의 성격을 표현해야 되겠어 라고 먼저 설정을 하는 거죠. 자, 다음은 캐릭터 자체의 무게감으로 타이밍을 좀 다르게 하는 거예요. 얘는 아주 조그만 캐릭터죠. 이 같은 동료들은 엄청 무거운 애와 크기의 비교 때문에 얘 움직임보다 엄청 느리죠. 보시면 이미 움직이는 것 자체가 고개 돌리는 것도 느려요. 이렇게. 그냥 크기 차이도 이미 시간으로 완전 격차를 주니까 이 사람 움직임도 이미 느리죠. 얘는 이미 완전 빠르고. 그런 식으로 캐릭터의 무게감 자체도 타이밍으로 먼저 설정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강약. 그러니까 타이밍을 쓸 때 타이밍이 엄청 계속 빠르기만 하고
엄청 느리기만 하면 이미 좀 지루해요. 그 음악을 봤을 때도 랩이나 이런 것도 빠르다가 느리다가 빠르다 느리다가 이런 게 좀 더 재밌게 들리는 것처럼 이 애니메이션 타이밍도 강약 조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리듬감이라고는 하는데 보시죠. 똑같이 일률적으로 움직이죠. 거북이가. 뭐 이런 의도를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주토피아 같은 데에서 그 나무늘보 같은 건 엄청 그냥 계속 느리기만 하잖아. 근데 보면 이 애니메이션 왜 잘 된 느낌이냐면 느리다가 빠르다가 느리다가 슉슉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는 빨리 들어왔다가 이때는 좀 느려. 그 다음에 이때 또 가만히 딱 또 빠르게 나가고. 그러니까 이 한 씬에 타이밍을 설정할 때도 그냥 한 번만 빠르고 훅 가는 게 아니라 빠르다 다시 좀 몰려 있다가 또 빠르다가 이러면 이 씬 자체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타이밍 설정할 때도. 여기도 보시죠. 토이스토리인데 봐봐요. 느리죠? 확 여기로 나가는 이 장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인데 아주 느려요. 아주 긴장되게 느리다가 완전 타이밍이 계속 변하죠. 한순간도 타이밍이 동일한 적이 없어. 여기 또 느려. 이렇게. 이게 타이밍적으로도 다 계획돼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콘트라스트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예는 뭐냐면 연극 같은 거 보셨어요? 연극 같은 거? 연극에서 가장 어두울 때를 암전이라고 하죠. 그 씬이 넘어가거나 뭐 할 때 갑자기 팍 암전 되잖아요. 근데 그 암전을 자세히 보시면 조명이 완전 꺼지기 전에 가장 밝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주 어둡게 하기 위해 그 바로 전에 완전 환했다가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이 그 어떤 대비로 인해서 완전히 까매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연극을 할 때 조명 오퍼를 하면서 암전 때 불을 딱 끈다라고 하지만 그 불을 끄기 전에 더 어둡게 해서 순간적으로 이 씬이 아예 영화가 끝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완전 세게 켰다가 꺼요. 그러면 그 순간에 사람의 대비가 생겨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단 거 먹을 때 더 짜면 더 단 것처럼 그 대비가 일어나면 엄청나게 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조명의 암전을 할 때 가장 어둡게 하기 위해 가장 밝았다 어두우면 더 어두운 게 느끼는 것처럼 포즈도 이거는 포즈의 변화인데 포즈가 아까처럼 그 스페이싱이 커지는 것도 개구리 뛰기를 예를 들어보죠. 개구리가 정말 빠르게 뛰고 정말 멀리 뛰고 정말 크게 뛰게 싶으면 아주 움츠리고 있다가 완전히 커지는 대비가 일어나면 이거는 포즈의 만약에 머리로 생각하면 여기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거를 실루엣을 완전히 꾸렸다가 완전히 늘어나는 스쿼시 스트레칭이 되면 이 타이밍은 굉장히 휙 빨라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타이밍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게 하냐, 어떻게 하냐라는 거를 결론을 내리자면 저는 이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이 돼요. 첫 번째, 일단 캐릭터. 내가 애니메이션 하는 캐릭터의 설정을 해요. 이게 외형이든 성격이든 캐릭터의 어떤 그런 걸 고려해서 이 캐릭터는 느릴 건지 아니면 타이밍을 빠르게 할 건지 아니면 또 급격한 시간에는 느리다가 급격한 시간엔 빠르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빠르게 할 캐릭터인지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타이밍을 잡는데 그 타이밍은 아까 말한 대로 리듬감 있게 아까 보여줬던 그 용이 나오는 것처럼 빠르게 들어왔다가 무슨 일이지 할 때 다시 나를 땐 빠르게 가고 그 다음에 기침을 하면서 빠르게 빠지고를 먼저 리듬감을 설정해요. 그게 균일하지 않게. 그것도 이런 거야. 강약 하면 리듬감이 재미없고
야,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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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빨랐다가, 빨랐다, 빨랐다. 아까 그 토이스토리 봤죠? 천천히 휴지를 깔고, 올라가다가 푹 하다가 다시 또 멈추고, 또 가고. 그리고 멈췄다 갔다가 아니고, 멈췄다 빨리 갔다 또 멈추고. 이런 느낌으로 리듬감을 계속 변화를 일어나고, 그리고 그 디테일한 거는 포즈의 콘트라스트로 더 극대화 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 때도 이렇게 갈 때 더 구부리고 더 늘리고 더 구부리고 더 늘리고 좀 더 빨라야 될 때는 더 늘리지만 어느 정도 약한 타이밍에서는 그대로 이때 타이밍으로는 더 빠르지만 포즈는 더 좁혀가지고 그 포즈와 포즈의 변화가 더 빠르게 일어나게 아까 말한 간격처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타이밍은 동일하지만 여기서 여기 가는 시점을 더 늘려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팔을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는 타이밍에 한 박자라면 얘를 더 늘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다가 얘는 또 여기까지 가게. 그 동일한 타이밍에서는 리듬은 잡아놨어. 이게 0.5초야. 0.5초 리듬을 잡아놨지만 포즈로 그 0.5초의 거리를 더 벌려주는 거지. 그러면 프레임으로 할 수 있는 건 0.5초지만 포즈가 이동하는 간격은 더 벌어지기 때문에 더 극대화된 타이밍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스페이싱 변화. 그러니까 뭐 캐릭터 부분의 아크의 스페이싱을 과장한 게 뭐 이런 말이죠. 이 아크가 이렇게 이동할 때 만약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요 정도의 간격이었다면 더 늘려주거나 아니면 몰아줄 때도 만약에 여기 있던 게 더 몰리면 더 이쪽으로 더 타이밍을 갈 때 여기에 더 머물러 있는 거지. 계속 있다가 그 다음에 날아가게. 그런 식의 격차가 있으면 더 좋은 타이밍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타이밍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는 여기까지고요. 어떤 타이밍을 만들고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이 네 가지가 먼저 들어가고 나서 타이밍을 설정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연습하냐? 저는 어떤 식으로 연습했냐면 영상을 보거나 레퍼런스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그 타이밍을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서 좋다가 아니라 한 프레임씩 뜯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멈춰놓고 어느 프레임에서는 빠른 프레임은 우리가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가지만 한 장 한 장 넘겨보면 그 변화의 포즈가 순간적으로 빨리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는 이 타이밍에서 더 빠르게 갔으면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프레임에선 더 간격을 늘려줬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많은 영상을 볼 때마다 그 타이밍을 내 눈에 익혀서 좋은 타이밍을 만드는 거를 내가 알아야 돼. 그냥 뭐 좋았다 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이 표현한 프레임을 뜯어봄으로써 이 사람의 이 타이밍은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다음에 내가 연출할 때는 이 타이밍을 써야지. 이런 식으로 많은 영상들을 볼 때마다 타이밍적으로 한 번 더 보는 게 추천드려요. 네, 오늘 타이밍은 여기까지 강의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시연, 그러니까 시연을 하면서 초반에 그 애니메이션 잡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